이거 완전 구름인데? 따란! 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간만에 러닝화 리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러닝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래서인지 다리에 데미지와 피로가 너무 축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러닝화들이 다 이제 중립 쿠셔너 아니면은 좀 탄성이 반발력이 중심이 된 그런 좀 속도와 기록을 내기 위한 그게 중심이 된 러닝하다 보니까 안정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닝화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발력이 중심이 된 스피드를 내기 위한 러닝화가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인빈서블 런 플라이린트 2, 지금은 이름을 제품명을 조금 바꿨더라고요. 그냥 간결하게 인빈서블 2로. 아마 너무 길기도 하고 이제 다음 차기작 3가 나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조금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플라이니트 같은 굉장히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게 중심이 된 쿠셔너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 러닝을 접할 때면 당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러닝하면서 당연히 뛰면 다리에 데미지가 가해질 테니까 쿠션이 좋은 게 무조건 좋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당연하지만 러닝을 하면은 다리를 사용하고 두 발이 모두 채공을 했다가 떨어지면서 다리에 이제 데미지가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을 너무 완화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치고 나갈 때 힘을 그만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디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주고 그 완화된 충격을 거꾸로 좀 반발력을 생성해줘서 스프링처럼 튕겨주면 발을 내디딜 때 더 힘이 덜 들게 되겠죠.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초보자들은, 제가 막 러닝 막 고수 막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 완전 초보자분들이 보신다면, 초보자분들은 러닝에 필요한 근육 발달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던가 힘을 사용하는 방향성 아니면은 뭐 힘의 양 등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반발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리 힘이 부족해서 이 쿠셔너를 신었을 때 안정성이 떨어져서 발목이나 무릎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서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웬만해선 초보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지금 저와 같은 용도로 이제 뭐 기록을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데미지가 축적이 됐을 때 좀 리커버리용. 많은 분들이 아니 리커버리가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유산소 같은 경우는 일반 근육 운동보다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찾아오고 급속도로 진행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산소 운동도 계속 같이 해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근육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그래도 빠르게 해주기 위한 용도인 거죠. 어쨌건 서론이 길었고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이키 제품은 얘는 제가 사실 실착을 해본 상태예요. 매장에 가서 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맨 처음 러닝을 입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울렛에 가서 정말 많은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녔고, 그 전에 찾아봤던 정보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얘를 신어보게 됐었는데 저는 정말 그때 놀랐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놀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박스나 이런 건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나이키의 딱 우리 주황빛 박스가 저희를 맞이해 주네요.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 나이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나이키 앱 관련해서 얘들이 나이키에서 런칭을 해서 앱 첫 구매 고객 뭐 대상으로 할인을 좀 해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9.5 사이즈, 한국 사이즈로 275mm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요. 따라라라따. 네, 강렬합니다. 그냥 딱 신발 박스처럼 돼 있고, 뭐 에어 조던이나 이런 것처럼 뭐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있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나이키 런 클럽 앱에 대한 사용 설명서나 좀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을 써 있네요. 저도 사실 나이키 런 클럽을 원래 썼었어요. 한 러닝 처음 이제 할 때랑 작년 초반까지는 썼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딱 작년 초에 어프로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많았어 가지고 저는 지금 런데이로 갈아탄 상태지만, 그래도 나이키 런클럽 굉장히 잘 썼고, 제가 러닝 초보일 때 그 트레이닝 코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 러닝 향상에, 러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러닝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프로드가 없다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짜라라라따, 따란.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블랙 덕후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구성품은 딱 신발만 들어있네요. 따란. 자, 굉장히 나 딱 봐도 런닝화야 라고 어필을 하는 그런 실루엣이죠. 자, 좀 이제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본다는 게 이제 자세히 한번 봐본다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우선 실루엣. 나이키 특유의 스우시 로고와 앞에 양쪽으로 스카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나이키 마감 상태에 대해 조금 말이 많은데, 다행히 저는 자잘한 조금 본드나 먼지 정도 말고는 뭐 중창이 벌어진다거나 결함이 있거나 하는 건 없어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스카치 빛을 맞으면 반짝반짝하는 소재죠. 밤이나 야간에 뛸 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요. 자, 이 신발의 가장 메인 요소죠. 줌 X 폼 미드솔인데요. 나이키에서 그 가장 충격 흡수가 크고 반발력도 좋다고 하는 그런 폼입니다. 지금 세계 1위 선수가 신어서 유명해진, 킵초게 선수가 신어서 유명해진 알파 플라이도 이 줌 X 폼이 들어가고요. 알파 플라이가 조금 별로인 분들, 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분들을 위해 또 만들어진 베이퍼 플라이도 줌 X 폼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친구들은 탄소 섬유판이 들어가서 탄성까지 챙기게 되는데, 얘는 탄소 섬유판은 없기 때문에 탄성이 그 친구들만큼 좋지는 않지만, 대신 오히려 이 줌 X 폼을 넣을 대로 다 넣어서 엄청나게 충격 흡수를 메인으로 한 그런 폼인데요. 바닥을 좀 보면 이것도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와플 패턴의 아웃솔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진짜 굉장히 접지력이 좋아 보이죠. 이렇게 따다다닥 자잘자잘한, 그러면서 심지어 이 하나하나에 돌기가 나와 있어요. 접지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얼핏 보면서도 로드에 특화됐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트레이드 밀이나 그런 데를 뛸 땐 이렇게까지 접지력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트레이드 밀은 어느 정도 접지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져 있는 상태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로드를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바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변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보도블록도 있고 턱도 있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키 치고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나이키는 좀 사실 얄쌍하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러닝 라인들은 이렇게 접지를 확실히 안전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무게는 260 기준으로 똑같은 260g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275 사이즈니까 조금 더 무겁겠고, 정말 가벼워요. 이 정도 쿠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벼움을 선사해 주는 건 사실 호카도 사실 쿠셔너 중에는 또 탑티어의 신발 브랜드지만, 호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흔치 않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포는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데요. 두껍지만서도 이게 위쪽에 이제 위쪽에 들어간 플라이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뭐 가볍고 뭐 통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힐컵이 이렇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느 정도 두께감이 좀 느껴지면서 이 뒤에 확실히 뭔가 내부적으로 받쳐져 있는, 딱딱하게 받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잘 느껴집니다. 지금 그리고 좌우에 또 한 번 더 좌우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외부적인 그런 디테일까지 있고요. 나이키 줌X 있네요. 이게 저는 얘가 없으면 안 되는 신발일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쿠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는 거는 좌우로 흔들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자신의 발목이나 무릎이 그걸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이나 안정성이 없는 상태라면 부상이나 아니면은 장시간 사용했을 때 데미지가 더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달이 되고 자신의 그게 어느 정도 강해진 상태에 착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눌러볼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너무 놀랐다고 했었잖아요. 이 신발을 신고 보시면 지금 이 눌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손으로만 눌러도 이렇게 쿠셔닝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자신의 체중이 실리면 또 이게 얼마나 폭신폭신 저의 발을 지켜주겠습니까? 정말 저는 처음에 신고 한 몇 걸음 내딛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인솔은 이렇게, 인솔이 아니죠. 슈트리는 뭐 깔끔한 코르크 소재로 되어 있고, 엑스라지 코르크 소재네요. 275는 엑스라지 취급인가 봅니다. 자, 지금 슈트리를 뺀 상태니까 확실히 위쪽이 더 팔랑팔랑 해졌죠. 러닝화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화가 아닌 신발을 신고, 그런 신발들은 보통 이 위에 위 소재가, 어퍼 소재가 정말 딱딱하거나 뭔가 고정이 되어 있는 신발을 만약에 신고 뛴다, 와, 그러면은 발가락 아작나죠. 저도 한번 정말 그런 지식이 적었을 때 러닝화라고 ABC마트에서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디다스의 어떤 뭐 신발을 신고 달렸던 적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에 멍이, 발톱 안에 반절 정도가 멍이 들어가지고 멍이 한 몇 달 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겪고 나니까 이거는 그래서 러닝화를 신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위에 어퍼 소재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자, 인솔은 볼까요? 굉장히 얇습니다. 인솔, 사실 요즘 다른 러닝화 보면은 인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쪽에 통풍이 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소재라거나, 아니면 이 인솔 자체에 쿠셔닝이 느껴진다거나, 이거는 뒤꿈치 조금 제외하고는 정말 얇습니다. 인솔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줌X 폼이 말랑말랑하다는 자신감인지, 그래도 좀 통풍이 되게 구멍이라도 좀 뚫려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신물로 받고 실착을 해봤던 상품이기 때문에 막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지금은 그때만큼 막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신어보면 또 그때 감동이 다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실착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착용 디자인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방금 전에 착용하고 좀 보여드렸다시피, 와, 쿠셔닝 보셨습니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쿠셔닝. 하지만 이제 조금 접지할 때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실내 같은 이런 데서 신으면 아무래도 접지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이제 바닷가의 마찰이나 이런 게 크다는 반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어차피 뭐 러닝 하는 사람 뭐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셨다시피 좌우의 흔들림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아래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초급자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결국 부상이 오고, 부상이 오면은 단절이 되죠.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죠. 저는 러닝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운동법 다양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를 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도 또 너무 다양한데, 그리고 뭐 계속 뭐 변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전에는 이렇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니다 이러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꾸준히 해야지 무언가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상 당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칫하다가는 이 친구는 이제 그 부상이든 뭐 피로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는 거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으니 중립 쿠셔너 같은 걸로 이제 입문을 하셔서 열심히 좀 단련을 하시고, 저처럼 데미지 쌓였어, 너무 피곤해, 이게 어느 정도 쉬었는데도 이게 피로 회복이 안 돼, 이럴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 리뷰가 제가 막 엄청난 고수,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포지션에서의 그런 좀 리뷰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걸 싫고 다른 또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뭐 여러분들에게 후기로 알려드릴 텐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일부러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2시 반인데 원래 제가 12시 좀 넘으면 러닝을 나가요. 근데 얘가 오전에 온다 해서 전 정말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그때 신어보려고 했었는데 못 신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한번 뛰어보고 올 생각이고, 여러분도 이제 날도 다 풀렸고 하니까 물론 어디에서 어떤 운동을 하도 좋지만 지금 이럴 때 할 수 있는 하기 좋은 필드러닝, 로드러닝 해보면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뭐 꼭 이런, 사실 고가죠. 20만 원 정도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키 앱 프로모션과 지금 제품 자체 할인을 통해서 한 14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샀는데, 그럼에도 싼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꼭 이렇게 비싼 신발 신고 뛸 필요는 없죠.
입문용 러닝화 뭐 5, 6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러닝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러닝을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건강, 신체적인 발달, 정신적인 건강 다 챙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러닝을 하시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4km 달리고 왔습니다. 와우. 처음 뛰었을 때, 처음 딱 내디뎠을 때 제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엑스폼? 이게 인빈서블? 여기서 제가 뛰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걸 배제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드립니다. 우선은 인빈서블 3가 아니라 2를 구매한 이유는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3는 힐 슬립 이슈가 있더라고요. 좀 제대로 못 잡아줘서 슬립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굳이? 라는 생각에. 그리고 무엇보다 3가 나왔기 때문에 2를 지금 할인을 해줘요.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제품 할인과 앱 할인으로 인해서 한 14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사이즈죠. 사이즈, 저는 275 신는데 얘는 정 사이즈 가도 아주 무난하게, 나이키에서 나오는 애들 치고 발볼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 사이즈 가도 되겠고요. 알려진 이슈로는 2도 줌 엑스폼 자체에 폼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내구도가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쿠션하든 고질적인 문제예요. 호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금 안정화 목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산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